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손흥민 선수, 올 시즌 골 가뭄에 대한 걱정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7라운드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번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시즌 첫 골을 넣었는데요. 첫 골뿐 아니라 2호 골, 3호 골까지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세 번째 헤트트릭을 달성하면서 레스터시티를 6대2로 크게 격파했습니다. 토트넘 스퍼의 공식 채널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13분 21초 사이에 첫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투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3대2로 아슬아슬하게 리드한 상황, 특히 전반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레스터시티가 먼저 골을 넣기도 했고 또 더 좋은 경기력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팽팽한 열린 경기였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이후 이 경기의 판을 완전히 토트넘 쪽으로 쏠리게 만들었죠. 경기 후 브렌단 로저스 레스터시티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찾아와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브렌단 로저스 감독은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완지 시티에서 아름다운 축구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을 시작으로 리버풀의 감독을 맡기도 했었고요. 레스터시티를 이끌고 FA컵 우승, 커뮤니티 실드 우승 등의 성과를 냈던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부분들, 면모가 좀 살아났던 경기인데 결국엔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브렌단 로저스 감독은 정말 씁쓸한 표정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서 경의를 표하는 악수를 했는데요. 경기 후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를 과감하게 선발 명단에서 뺐고 후반전에 투입해서 3골을 넣게 만들었던 콘테 감독, 마침내 손흥민 선수를 위한 최적의 전술이 무엇인지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로저스 감독과 콘테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의 헤트트릭 소감까지 지금부터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 인터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경기 후 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말 가혹한 6대2 패배를 하고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 브라이튼의 5대2로 지난 경기에 졌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 질만한 경기였는데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레스터시티가 아주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기회도 만들었고 선수들이 용감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너무나 가혹한 패배다라고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대단히 용감한 플레이를 펼쳤고 또 실수를 저질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만회하면서 따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이길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6대2가 됐다.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센터백 조합으로 나섰던 이날 에반스 선수와 파이스 선수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노려냈고 공격 전개도 좋았고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치른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코너킥으로 2골을 내줬고 실수 상황으로 2골을 내줬다. 너무나 아쉬웠다.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았던 것에 비해 가혹한 결과다라고 얘기했는데 세트피스에서 또한 개인적인 실수를 통해서 실점을 했지만 계속해서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다지면서 경기에 임했고 또 최근에 훈련에서의 태도도 좋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크게 지고 말았다. 이날 경기 우리 선수들이 이전 경기처럼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경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좋은 징조를 보였는데 4대2가 됐을 때 우리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즉 3대2 상황까지만 해도 힘을 낼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뭔가 가망성이 보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기록했던 그 토트넘의 4번째 골 이후 경기가 끝나버렸다.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레스터시티가 어느새 6연패를 당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은 누구든지 좋지 않고 이번 경기 전반전은 우리가 정말 지배했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상대 실점을 허용한 이후에는 이전 경기 같은 데자뷰를 느끼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그 이후에도 우리 선수들이 계속 싸웠고 기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헤드트릭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번 경기 반등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로저스 감독이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겪고도 가혹함을 느낀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가서 경의를 표하는 악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활짝 웃으면서 또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영국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이 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이 됐고 사실은 모든 영국의 매체와 방송과 웹사이트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헤드트릭 히어로 손흥민의 인터뷰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정말 좌절했었거든요. 저는 이전 경기에서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실망했습니다. 팀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스스로 이날은 내가 최고의 경기를 했다라고 또 이제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전 경기 내가 분명히 못했다, 부진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3대2 상황에 제가 투입이 됐는데 터프한 경기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체로 들어갔을 때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벤치에 나와서 팀을 돕고 싶었죠. 우리가 국가대표 시기 전에 승리를 해서 기쁩니다.
올 시즌 저의 마무리는 형편없었어요. 자책골이라는 불운도 있었고 두 골은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골대를 때리기도 했죠. 전 결국 골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늘 대단한 서포터들과 팀 동료들, 코치진이 제 뒤에 있으니까요. 이 얘기는 일단 팽팽하던 상황에 내가 투입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벤치에서 팀을 돕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전 경기에서 내가 골을 한 골도 넣지 못했던 것은 나의 마무리가 형편없기도 했고 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자책골로 들어가는 상황, 나의 골이 상대의 자책골이 돼버린 상황도 있었고 또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에 걸렸던 상황도 있었고 골대를 때린 장면도 있었다. 여러 많은 이유 속에서 내가 올 시즌 첫 골을 넣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걱정하진 않았다. 동료들도 팬들도 코치진도 나를 믿어줬고 나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골이 나왔다 얘기한 것인데요. 이날 정말 오른발과 왼발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보여줬던 그 전매 특허인 기가 막힌 가마차기 슈팅으로 득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박스 바깥에서 슈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린 시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해왔던 것인데 지금도 팀 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그 위치 그 슈팅했던 코스에서 탑 코너, 골문 상단 구석을 노리고 슈팅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왔던 골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방식으로 나의 골이 들어가서 기쁘다라고 얘기했고요. 헤드트릭이 됐던 골은 VAR 체크를 통해서 다시 인정을 받았죠. 처음에는 오프사이드라는 깃발이 올라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 도중에 온사이드라는 것을 확신했고 헤드트릭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충분히 라인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VAR을 통해서 내 골이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믿었다는 것인데 VAR이 생긴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VAR이 없었다면 오심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죠.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는 팀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나의 골도 중요하지만 팀이 이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제 대표팀에 가야 하는데 대표팀에 가는 상황에서도 소속팀에서 내가 제 몫을 했기 때문에 또 골을 넣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게 됐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팬들의 응원에 감동했다라면서 계속해서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팬들이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그 힘이 됐고 부진한 경기력을 통해서 팬들과 동료들을 실망시켜 왔는데도 대단한 지지 받았다라면서 굉장히 이제 동료들과 팬들에게 본인의 이제 활약이 그들 덕분이다라는 또 겸손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 방송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손흥민 선수 대단한 기분이라면서 오늘 유감 없이 정말 부족함 없이 본인의 그 기쁨을 표했습니다. 자신이 투입된 상황 역시나 경기가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갔다. 3대2인 상황에 들어갔다. 팀이 이기고 있었지만 나의 골이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됐던 골이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한 건데요. 터프한 경기였고 또 결국 이렇게 힘든 경기를 6대2라는 큰 점수차로 이기게 됐던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본인이 득점을 할 때마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사실은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좌절도 했고 실망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끝났다고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골을 많이 못 넣는 상황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끝냈다고 말한 것인데요. 첫 번째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로 세레모니 하기보다 조금 이제 멈춰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골을 넣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렸던 본인의 그런 가뭄과 같은 시간을 끝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벅차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축구는 미친 존재라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골이 안 들어가는데 오늘처럼 3골이나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골이 모든 것을 바꿨다라면서 팀의 결과도 또 본인의 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경기력도 바꿨다고 하면서 한 골 들어가니까 많은 골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힘든 시기를 통해 또 많은 걸 배웠다고 했어요. 매번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하겠다. 이날 경기 전반전에 뛰지 못하고 후반에 교체 투입됐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3개의 골이 행운이 따른 골이기도 했지만 또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통해서 그 행운이라는 겸손한 표현 넘어서 본인의 결정력과 본인의 부단한 노력과 본인이 의지로 이겨냈던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콘테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인데요. 먼저 이제 가장 화제가 된 게 손흥민 선수를 이제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고 또 교체로 투입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 인터뷰든 또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이든 다 손흥민 선수가 화두가 되고 있고 콘테 감독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뺀 것은 요즘 뭐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 때문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많은 경기를 연이어 치르다 보면 신체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치고요. 모든 경기를 다 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역시 선수일 때 큰 경기들은 다 뛰고 싶었죠. 특히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큰 경기인데요. 그런 상황이지만 선수들이 이제는 로테이션을 이해해야 합니다. 손흥민 같은 수준의 선수가 벤치에 있다는 것은 특정한 순간에 경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로테이션을 했고 비수마가 교체로 들어가서 또 많은 힘과 에너지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경기하도록 도왔습니다.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에는 12경기가 연이어서 열립니다. 우리 팀 선수단의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전으로 보장받아 왔던 선수들만 경기를 하는 상황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로테이션 속에서 사실은 주전이어야만 하는, 거의 어떤 팀에 가더라도 주전인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경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로테이션을 통해서 엄청난 조커가 후반전에 투입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체력적인 문제로 선발에선 빼더라도 팀 경기력은 준수하게 유지되고 전술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크게 기대하면서 영입했지만 선발 출전 기회를 못 주던 비수마가 교체로 들어가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만족감을 표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콘테 감독의 대답을 보면 이런 로테이션을 받아들이는 선수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특히 교체로 들어가서 3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콘테 감독이 농담까지 하고 웃으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영리한 선수, 좋은 선수이자 좋은 사람이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로 이런 결정들을 받아들여주는 선수들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팀을 위한 최선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걸 이해해야 해요. 때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위해 교체로 투입되고 그러면 그 다음 경기는 다시 선발로 뛸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소니의 활약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30분 동안 뛰면서 3골을 넣었으니까 다음에도 이런 실험을 다시 해볼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농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손흥민 선수는 내가 꼭 주전으로 쓰고 싶은 선수인데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게 다른 좋은 선수도 있고 앞으로 경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체력적인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잘하게 하려고 뺀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최근에 골을 못 넣어서 뺀 게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쪼커로 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농담이다. 그럴 리 없다. 로테이션의 일부일 경우만 그런 것이지 일부러 전략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선수는 일단 선발이 당연한 선수인데 어쩔 수 없을 때만 벤치로 내려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콘테 감독은 저는 행운아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선수단과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요 라는 말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했는데도 심정적으로 토라지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감독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팀을 위해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다는 겁니다. 비수마 선수를 투입해서 3명의 미드필드 구성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더 많이 넣게 됐는데요. 이런 비수마의 투입을 통해서 3-5-2로 경기를 치렀던 것이 정말 잘 통했다라고 콘테 감독이 설명을 했어요. 손흥민과 케인이 공간을 활용하게 한 것이 정말 좋았다. 우리 팀이 좀 더 균형을 갖추게 됐고 케인과 손흥민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면서 사실은 일전에 경기 전 회견에서는 3미드를 쓸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왔을 때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쿠루세스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미드를 쓸 수는 없다.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의 미드필드를 쓰는 걸 가정하에 선수를 영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날 비수마가 들어가서 3명의 미드필드가 구성됐을 때 오히려 손케 듀오의 능력이 더욱더 빛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전술과 전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손케 히돈, 손케 쿨 트리오가 나서고 페리시치와 로얄이 좌우 윙백으로 뛸 때는 손흥민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도 못 받고 득점 기회도 많이 안 왔죠.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원래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을 공략하던 그 위치를 본인이 차지하고 또 케인도 이전 시즌보다 좀 더 문전 지역에서 9번 역할을 더 많이 하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고 히샤이송이나 쿠루세스키도 측면과 중앙 모든 영역을 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런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 말씀드린 비수마가 교체 투입되면서 생긴 전형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전방에 2명으로 박히고 3명의 미드필드가 있는 가운데 세세뇽과 로얄은 안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사이드로 벌려서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주고 또 상대의 수비 간격을 넓게 만들어주니까 손케 듀오가 어디로든지 뛰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개인 능력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제껴내고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물론 90분 내내 이렇게 경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전술을 어떤 시점에는 중간에도 쓸 수 있고 경기 시작할 때도 써볼 수가 있고 이런 방법들이 손케 듀오를 더욱더 잘 살릴 수 있으면서도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외에 비수마까지도 선발 자원으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것은 콘테 감독이 이제 바라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토트넘이 3-4-3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3-5-2를 충분히 쓰면서 손흥민 선수를 살릴 전술을 쓸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계속해서 콘테 감독의 인터뷰를 좀 이어보면 일단 이번 경기 중요한 것은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한 후에 바로 승리로 만회를 했다. 떨어졌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선제골을 내준 경기인데도 대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제 1대0이 됐고 전반전에는 또 내용적으로도 고전을 했는데 자신감까지 잃은 상태에서 후반전에 들어간 교체 선수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이 너무나 좋았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투입돼서 환상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3골을 넣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얘기한 게 선발 출전했을 때는 한 골도 못 넣었는데 오늘은 30분 맞으면서 해트트릭을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다. 앞서 설명한 전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멘탈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가 올 시즌에 굉장히 큰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전반전에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투입 전에 있었던 아쉬운 부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봤다. 그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를 이날 선발에서 뺀 것은 지금까지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히샬리송도 벤치에서 시작한 경기가 많았고 클루세스키도 많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이번이 손흥민 선수의 차례였을 뿐이고 손흥민 선수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나도 선수 시절에 그렇듯이 모든 경기 뛰고 싶지만 뛰다 보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뛰고 싶다고 해서 계속 뛰게 해주면은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수 보강도 한 것이고 지금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로테이션은 선수들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에너지를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로테이션을 했을 때 후반에 나와서 전반전에 뛴 선수들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올리면서 활약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이다. 모두가 손흥민 선수처럼 이제 교체로 나오더라도 잘해준다면 다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 야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아주 어려운 리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중요한 성과를 위해 싸우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맨시티, 리버풀, 첼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팀이었고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었죠. 매 시즌 이 팀들은 우승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팀들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성장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3일 간격으로 큰 경기를 치르려면 좋은 스쿼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쉬기도 해야 하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경기는 뛰게 될 겁니다. 토트넘 선수들도 맨시티, 리버풀, 첼시와 같은 수준의 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되려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로테이션이 없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좋은 팀이 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 많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이거였습니다. 손흥민의 퀄리티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열린 경기,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토트넘이 페널티킥으로 실점한 이후에 자신감이 떨어졌던 게 맞다. 그리고 바로 1대1이 됐고 또 세트피스로 연달아서 골을 넣기도 했는데 우리는 더 잘했어야 됐는데 공을 가졌을 때 갑자기 자신감을 잃었고 바보같이 레스터에게 공도 내줬고 자신감까지 같이 뺏겼다. 전반전이 결국 2대2가 되면서 정말 기쁘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이 걱정이 됐다. 우리 팀이 전반전에 충분한 내가 원했던 에너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면서 후반전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기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후반전에는 공을 소유했을 때 자신감도 보였고 또 잘 됐다. 물론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얘기해주는 부분도 있었다. 또 윙백들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줬다. 일단 그렇지만 후반전에 경기력이 좋았고 또 기뻤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라이커인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설명들이 나오게 된다. 스트라이커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 또 선수 본인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 분명 지난 경기들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골을 못 넣은 건 맞다. 하지만 골을 못 넣은 이유는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나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오늘은 13분 만에 3골을 넣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콘테 감독은 개인적으로 감독으로 일하면서 교체 투입한 선수가 3골을 넣는 것은 처음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교체 선수가 경기를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행복하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팀에 이런 게 필요했다. 일단 첫 번째로는 7경기에서 1000점, 17점을 얻은 것도 그런데요. 국가대표 시기를 앞두고 또 좋은 모멘텀을 만든 것도 좋았고
또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해준다면 내가 선발을 꼭 안 해도 교체로 나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본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아주 선수단에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제 본인은 대표팀에 간 선수들이 부상당해서 오지 않기를 기도할 차례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월드컵이 열리기까지 12경기를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경기들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어려운 경기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친다면 큰일 난다. 아무도 안 다치고 와야 된다. 그래서 나도 로테이션 한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요. 일단 스포팅 리스본과의 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 패배가 실망스러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질만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부족했다거나 우리 선수들이 못해서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전술을 잘못 짠 게 아니라 스포팅 리스본이 우리보다 나은 경기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졌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준 것이 대단한 결정이었다라는 영국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결정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감독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얘기하면서 지난 시즌에는 13명의 선수만 전력감이었기 때문에 쓰던 선수를 계속 썼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팀을 이끌고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늘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고 선수들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 모든 선수들 하나하나를 존중해야만 팀이 로테이션을 하면서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의 결정은 항상 어떤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팀의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선수들이 납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로테이션은 승리를 원하고 이런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승하기를 원해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케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면 쿠루세스키 선수나 히라이노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면 팀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루카스 모라 선수가 한 달째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그런 부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지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뺀 게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중위권에 머물고자 한다면 쓰던 선수만 쓸 수 있겠지만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을 미리 관리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앞서 얘기한 다른 선수들의 상황과 현재 리그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부탁한 게 가능성을 달라 로테이션을 하면서도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해달라.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강한 팀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사실 콘테 감독이 빅클럽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런 경험들 많이 해봤다고 했어요. 로테이션, 내가 사실 지휘했던 팀들에서 해본 일이다라는 것이죠. 첼시, 유벤투스, 인테르밀란을 지휘하면서 이미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적절한지를 이제 본인이 경험했다고 했는데요. 일단 토트넘의 스쿼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을 하는 팀이 막 됐다. 맨시티, 리버풀, 첼시만큼 아직 우리는 강하지 않고 아스날, 맨유랑도 싸워야 하는 비등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했는데요. 선수들도 중요한 경기에 뛰고 싶어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로테이션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도전하고 싶고 바꾸고 싶다. 토트넘이 이전과 다른 수준의 우승을 항상 노리는 그런 팀이 되도록 만들고 싶고 그래서 로테이션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날 로메로 선수도 벤치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산체스를 뛰게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선발 출전했던 에메르송도 벤치에 줬던 것 결국에는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결정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온 것이지 주니어에서 밀린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팀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아니 다른 팀 같은 경우 또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빅클럽이고 로테이션이 필요한 팀인데도 박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지 않았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팀의 상황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만의 운영 방식과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역사가 명확하게 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내 방식대로 해서 우승컵을 들었었다. 그리고 그 우승컵을 들었다는 것은 나의 방식과 나의 비전이 나의 이상이 분명히 신뢰할 만하다. 나만의 방식이 독불장군이 아니라 검증된 방식이다라는 것을 결과로 난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디어대로 일할 것이고 구단이 나를 선임한 것도 내 방식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다른 어떤 사례와 관계없이 나는 내 식대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내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 이제 어깨의 부담이 좀 가벼워졌는지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 시즌 많은 기자회견에서 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못하는데도 선발에서 빼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니에겐 문제가 없다. 네버 전혀 문제가 없다. 손흥민 선수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선수이고 비범한 선수이다. 해리 케인과 동시에 우리 팀 최고의 두 명의 선수다. 우리 팀 최고 투톱 케인 손흥민이다. 결코 주전에서 밀리거나 밀려날 선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팀의 미래를 위해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혹시나 손흥민 선수가 이 선발 명단 제외로 인해서 외부적인 이미지나 본인의 이제 상처가 있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는 콘테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요. 소니가 헤트트릭을 한 매치볼을 받아가는 걸 나도 봤고 또 경기 최우수 선수 트로피를 받는 것도 봤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대단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너무나 필요했다 우리 팀에는. 왜냐? 교체로 들어온 선수도 최우수 선수가 되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으니 선발 명단에서 빠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담을 했어요. 그냥 선수들이 벤치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활약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체로 나오는 선수들이 3골씩 넣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농담이었다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원래 주전이다가 벤치에 앉게 돼서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더 에너지를 비축해서 후반전에 더 많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샘플이 됐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일정은 이제 9월 A매치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완전체 평가전인데요. 9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전, 9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카메룬전을 치릅니다. 이어서 콘테 감독이 얘기한 12연전이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데요. 10월 달에만 9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아스날, 프랑크푸르트, 브라이튼, 프랑크푸르트, 에버튼, 맨유, 뉴캐슬, 스포르팅 리스본, 본머스전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정이 없고 모든 경기들이 3, 4일, 짧게는 2일 간격으로 펼쳐집니다. 과연 이 고된 일정 속에서 이제 득점포 터트린 손흥민 선수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그리고 해외 축구 주요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